입력받은 정수,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인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맞다 틀리다 논리값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죠. true, false. 그럼 일단 지금은 true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실행해보면 전부 다 true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함수, 리턴하는 함수일 때는 이름 앞에 is를 붙입니다. 이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관례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들어 넘겨받은 넘이 3이라면 true 리턴하면 되죠. 3 소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num에는 동시에 여러 값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elif로 해서 만약에 넘어온 값이 4라면 4는 소수가 아니죠. 1과 4 말고도 중간에 2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false 리턴 해주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num이 1000이라면 false 리턴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하드 코딩이죠. 왜냐면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가 넘겨받은 인자가 3, 4, 1000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이렇게 쉽게 푼 건데,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로 임의의 숫자를 넣는다면 그 임의의 숫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 함수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임의의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했을 때 지금 2에 대해서는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 못 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리턴 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렇게 놓죠. 그러면 2에 대해서 true를 리턴하는 건 당연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리턴 돼서 true가 남는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한 관례로 1은 소수가 아닌데 이 자리에 1은 소수다 라는 거에 true가 남죠. 1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력받은 인자 중에서 1000이 제일 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00까지 반복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1부터 1000까지. 자,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죠. 1부터 1000까지인데 또 인자가 1000을 넘어서는 뭐 58000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는 딱 봐도 소수가 아니죠. 우선은 여기 10의 제곱 있잖아요. 근데도 true를 리턴 받을 겁니다. 만약에 58000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수가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돼요. 우선은 제가 이것만 왜 남긴 이유는 이 넘어온 숫자가 1인 경우는 소수가 아니죠. 자명하잖아요. 1은 약수가 자기 자신뿐이니까.
그러면 바로 1이 넘어왔을 때 펄스 리턴 해주면 되고요. 얘는 어차피 나누나 마나라서 예외예요. 아니다라고 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했던 문제 있었죠? 완전 비슷하진 않아도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단부터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니까 2로 리턴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펄스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인자가 1이라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끝나죠. 1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은 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건 소수잖아요. 소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숫자 5가 있습니다. 자, 5는 소수죠. 그러면 5가 소수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이 소수를 정의할 때는 그 소수의 정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죠. 그래서 이걸 5를 1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 각각 한 번씩 해보면 이랬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1과 5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해당 숫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6이라면 6 나누기 1, 2, 3, 4, 5, 6 요거를 다 나눠 봐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나누는 도중에 2와 3이 6으로 나눠 떨어지죠. 6 나누기 2 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6 나누기 3 했을 때 2가 몫이고 나머지 0이니까 6은 소수가 아니에요.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약수잖아요. 나눠 떨어뜨리게 하는 그 수가 약수인데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더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6은 소수가 아닌데 이 숫자가 소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이 과정에서 1과 자기 자신은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나눠 떨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1과 자기 자신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눠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과정을 지워버리면 범위가 나왔죠.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범위.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왔죠. 만약에 9가 나왔으면은 2부터 8까지만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좀 쓰거나 아니면 뭐 노트 같은 거에다가 쓰면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조금 암산이 안 된다, 그럼 메모장에다 써가면서 하세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다시 또 문제로 돌아와서 얘네들은 이제 1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있는 수죠. 이 숫자들을 이 나눌 때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코드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우선 짝수 과정은 짝수는 알아봤으니까 필요 없고 이 부분을 코드로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이 숫자를 이 밑에 있는 숫자로 계속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얘네들은 인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함수 실행시킬 때. 그래서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계속 0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문 써야죠. 반복문. 그러면 이런 숫자를 계속 나누는 걸 반복해야 되니까 얘가 초기가 되고 얘가 종료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초기값 만들고 여기서 포함관계 빼면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숫자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포함관계를 넣고 싶다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i는 1씩 증가하도록 하고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는 이유는 넘을 나누는 거를 일일이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반복하면서 어떤 해당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문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제 반복해야 될까요? 반복문 안에서 얘네가 소수가 아닐 조건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이 반복문을 썼으니까 정확히는 이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나눠 떨어지는지 안 나눠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쓴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이때는 요런 상황이죠. 계속 반복하면서 만약에 6이 넘으로 들어왔으면은 2부터 5까지 6 나누기 2, 6 나누기 3, 6 나누기 4, 6 나누기 5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가 아니다 라고 알려줘야죠. 그리고 음수의 경우도 0도 소수가 아니고 음수의 경우도 소수가 아니니까 1 이하라고 바꾸는 게 낫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때랑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숫자 넘어온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인자가 1 이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먼저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넘값이 1이에요. 만약에 1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넘이 1 이하의 조건 바로 참 나왔으니까 펄스 리턴하고 끝납니다. 근데 나중에 실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넘은 1일 때 반복문 실행하겠죠. 조건식 2가 1 미만이다. 이 조건식이 거짓이죠. 한번 연산해서 거짓이라는 거 알고 반복문 실행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조건식, 조건문의 조건식,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 나왔죠. 여기서 참과 거짓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을 2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1은 소수가 아니라서 바로 펄스 리턴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연산을 했으니까 연산을 하느냐 마느냐,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자로 2가 넘어왔으면 2가 1 이하다 얘는 무조건 어쨌든 실행은 해야죠. 거짓 나왔으니까. 똑같이 넘에 2가 들어가서 조건식 실행하죠. 실행했더니 거짓이고, 리턴 해주죠. 그러면 2는 소수잖아요. 소수 맞다라고 리턴 해주는 거예요. 2의 경우는 그 중간 1과 자기 자신뿐인데 이 중간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true 리턴 해줬으니까 3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1과 자기 자신 빼면 중간에 숫자가 있으니까 일단 거짓 3, 2 참이죠. 안쪽 실행합니다. 3을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인가요? 거짓이죠. 실행 안하고 i값 1 증가해서 3 되고요. 올라가고 3이 3 미만이다. 거짓이죠. 그래서 반복문 탈출하고 true를 리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은 소수니까 true 리턴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처음에 나온 이 조건, 이 분문, 얘는 1은 소수가 아니니까, 1 밑으로 오는 소수가 아니니까 그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코드로 옮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코드로 옮겼으니까 누가 이 코드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썼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i는 왜 2부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1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넘 직전까지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I 값이 1씩 증가하면서 넘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있는 거니까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해봤는데 이런 조건식이 매번 할 때마다 거짓이었어요. 그럼 소수인 거죠. 이렇게 나눌 때마다 이 중간에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으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능성을 되게 크게 줄여놨다. 범위를 이만한 범위에서 한 이 정도로 줄여놨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이 관문을 전부 다 통과하면 너는 소수야 하고 이 함수가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문이 없었으면은 인자를 1로 줬을 때 1 소수라고 나오죠. 1은 소수가 아닌데. 자, 그러면 이런 방법 말고 또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 자, 잘 보세요. 3, 2, 4, 2, 3.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 약수의 합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의 경우는 약수의 합이 1과 3이니까 1 더하기 3 해서 4가 될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더하면 약수의 합은 7이 되겠죠. 5의 경우는 1과 5니까 더하면 6일 거고, 한 개 더, 6의 경우는 1, 2, 3, 6이죠. 이니까 12, 12이 될 거고, 소수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1 더하기 7이니까 8이죠. 규칙 보이시나요? 지금 소수인 거랑 소수가 아닌 거를 비교해 보세요. 자, 소수의 특징은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보다 1 크죠? 근데 소수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소수와 약수의 합에는 1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약수의 합 구하는 문제를 풀었잖아요.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를 똑같이 뭐 직접 구현해도 되는데, 만든 거 있잖아요. 약수의 합 구하는 문제를 풀었으면은 거기서 만든 함수 있죠. 거기서 만든 함수를
가져와도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풀었단 가정하에 이건 접어둬도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내용의 함수예요. 이게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 더하기 1이면 소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러면 2의 약수의 합이니까 3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2, 3, 4, 5, 6, 7 얘네의 약수의 합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죠. 넘겨받은 인자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 더하기 1이면 소수잖아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1도 한번 해보죠. 1의 약수는 뭐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 더하기 1 얘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직접 구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셨죠? 규칙을 하나 찾았죠. 약수를 이용해서 소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만든 게 있으니까 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접어두고 2라고 해보죠. 2.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건 접어두고 이 안쪽을 어떻게 해볼까요? 약수의 합을 이용할 건데,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 있죠?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우선 여기서도 일이 소수일 때, 1이 들어왔을 때 1은 소수가 아니라고 해줘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일단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 넘이 1이 아니라면 이걸 이용해야죠. 그러면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는 약수의 합이 남아있겠죠. 매개변수로 들어온 인자의 약수의 합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수의 합이라는 게 매개변수로 넘어온 인자와 1을 더한 게 같은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연산을 한 결과를 리턴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비교. 잠깐. 결과 어때요? 처음에 약수를 일일이 1과 자기 자신 수 있는 중간수를 나눴을 때, 그리고 약수의 합을 이용했을 때 똑같죠?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하는 함수인데,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눈에 보이죠? 얘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했으니까 이 함수 내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하죠? 여기한테 덜 수 있으니까 코드도 더 깔끔하고. 물론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한 거니까. 딱히 막 이 문제를 꼭 코드를 좀 길게 했다 해가지고 못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뭐 그거는 이제 나중 가서 문제지, 지금 이렇게 배우는 단계에서는 구현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일을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좀 응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